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이 좀 너무 고통스러운 제목입니다. 오늘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하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엉터리 그 거액 종부세 때문에 그 생사 기로에 놓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72세 어떤 AC 당사자의 그 억울한 사연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분이 현재 그 종부세 위원 판결을 원하는 그 소송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죠. 소송을 5,560명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행정법원 판사님 앞으로 탄원서를 냈는데 이 내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살게 좀 해주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1번입니다. 억울한 국민이 좀 숨쉬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탄원서입니다. 이분이 쓰신 건데, 사건 번호는 땡땡땡, 성명은 임땡땡땡, 주소는 땡땡땡, 전화번호 땡땡땡 이렇게 되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요지는 첫 번째 그 글이 그겁니다. 이게 도중에 좀 오타라든지 아니면 맞춤법에 맞지 않는 그게 나오더라도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그분이 쓰신 걸 그대로 소개하는 거니까 뭐 맞춤법에 맞지 않는 한두 군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읽는 건 정확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 징벌적 세금에 고통받는 억울한 국민입니다. 임땡땡 이분이시죠. A씨죠. 이분이 좀 제발 숨쉬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판사님한테 말씀을 좀 드립니다. 2번입니다. 2번 얘기 들어보면 정말 진짜 참 너무 억울하고 참 기가 찹니다. 진짜. 2번입니다. 22년간 혼자 사는 전업주부입니다. 이런 게 2번 두 번째 주제이고 이분이 쓰신 글을 보겠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지금 72세입니다. 2000년에 남편이 뇌출혈로 유언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남편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이 둘을 키우신 것 같습니다. 2000년이니까 한 22년 전 얘기네 보니까요. 그리고 아이 둘을 키우고 또 결혼을 당연히 하신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2년간 이제 혼자 살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돌아가실 당시인데 이게 아마 오타가 나신 것 같습니다. 돌아갈 당시에 남편께서 이분의 그 A씨의 남편께서 돌아가실 당시에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은퇴 후에 서울에서 멀지 않은데 약간 맞춤법이 맞지는 않지만 서울에 우리가 뜻이 통하니까 은퇴 후에 서울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도시로 가려고 했다. 그래서 그 경기도 1998년 약 24년 전에 경기도 수지에 아파트를 경기도 수지죠. 수지면은 용인인가요? 용인 같은데 경기도 수지에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3번 내용입니다. 3번. 이분 말씀은 투기를 한 게 없다. 또 아주 조그만 월세도 신고를 다 했고 세금도 물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입주를 앞두고 갑자기 사망을 하였다. 돌아가셨다. 아마 남편이 돌아가셨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분 A씨의 남편께서 돌아가시니까 이분 A씨께서 이제 살고 있던 집을 처분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분이 그 A씨가 사회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는 그 A씨는 살 길이 막막해서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세를 받으며 생활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뿐이다. 그래서 A씨 말씀은 저는 뭐 투기를 한 것도 없을 뿐더러 또 월세를 소액 받는 것도 자진 신고를 다 정부에 신고를 했다. 그 다음에 꼬박꼬박 세금을 물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4번 내용입니다. 4번.
이분이 지금 억울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면증, 불안증, 심지어 이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A씨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남편께서 돌아가신 지가 한 2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분이 그 아이들과 열심히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 투기꾼이다, 이렇게 해서 징벌적 세금을 종부세를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이걸 감당할 수가 없다 이거죠.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다. 여기에다 이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뜯기니까 이제 억울함으로 인해서 이제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근데 불안증과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1년 전부터 2021년이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 대학병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사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억울하죠. 5번 기사입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집이 안 팔립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요. 이분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양도세와 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하면은 다 양도세 내고 뭐 세입자 보증금 주고 이렇게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남는 게 없다. 그래도 부동산에 내놨다. 그렇지만 세입자가 임대차 3법에 따라가지고 임차인 거주기간이 있으니까 4년인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4년 동안 못 들어가는 집인데 누가 그걸 집을 사겠습니까? 집이 팔리지도 않습니다, 이게요. 그리고 집을 내놨는데도 집이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판사님한테 탄원서를 올립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억울한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준 악법이 이게 종부세입니다. 이게요. 이 악법이, 이 종부세가 위헌 판결이 나는 날, 그날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거 판결 날짜 원래 8월 19일 날인가 판결 결정이 나오기로 했는데 이게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돼서 9월 16일인가 이때 연기됐는데, 이분 말씀, A씨의 말씀은 이게 또다시 올해 종부세가 나오면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내야 되는데 돈이 지금 없다. 그래서 이분 말씀 제발 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판사님한테 호소를 합니다. 이 종부세, 거액 종부세 나오신 분들은 현금이 원활하게 매년 연봉을 뭐 많이 받거나 아니면 어서 돈이 매년 많이 들어오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 이분 A씨랑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뭐 여차하면 다 압류를 당할 위기에 다 놓여 있다. 그래서 압류, 공매, 파산, 위기, 여기에 다 놓여 있다라고 해도 99.9%가 다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모를 보더라도 종부세는 위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재산권을 다 박탈했기 때문에 이 자체로만 봐도 큰 위헌입니다. 이게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부탁을 좀 하나 드리면 구독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방송 내용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